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저 차갑게 가라앉은 공기, 깊은 한숨 혹은 굳은 표정만으로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사람. 당신은 그저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그 사람의 차가운 침묵이 던져놓은 그림자 속에서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숨막히는 긴장감에 애써 농담을 건네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메아리뿐입니다. 대놓고 싸우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 답답함이 더 깊은 상처로 남는 관계. 이 침묵은 당신을 조용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침묵의 폭력입니다. 침묵이 던지는 그림자 속에서 당신은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관계의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왜 나는 그들의 차가운 표정 하나에 이렇게 무력해질까? 왜 그들의 깊은 한숨에 내가 숨막혀야 할까? 이런 감정들은 서서히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 당신 자신마저 의심하게 만들죠. 당신은 어쩌면 이미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은빛지혜 라디오는 이 침묵의 폭력의 실체를 파헤치고 당신의 삶을 지켜낼 3가지 지혜로운 기술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침묵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침묵의 덫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의 평화로운 삶을 되찾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없는 화를 단순한 성격 문제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가장 교활하고 악의적인 형태의 감정 표현입니다. 대놓고 소리치는 화는 적어도 그 원인과 방향이 명확하죠. 내가 해서 화가 났다처럼 싸우더라도 해결할 지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침묵의 화는 다릅니다. 이들은 감정의 책임을 교묘하게 상대에게 전가하며 당신의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수동 공격성이라고 불리는 이 행동에는 당신을 조종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3가지 섬뜩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이 싸움의 첫걸음입니다. 첫째,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은밀한 욕구입니다. 침묵을 통해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교활한 심리입니다. 마치 당신이 애타게 매달리길 바라는 것처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초조해하고 결국 나에게 맞춰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조종하여 상황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고 싶어 합니다. 이는 관계에서 갑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미성숙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에서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 합니다. 둘째, 직면 회피와 그들의 나약함입니다. 문제나 갈등 상황을 직접 마주하고 대화할 용기가 없어 침묵 뒤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 내면의 자리한 나약함과 불안감의 표현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상대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가장 쉽고 비겁한 방법인 침묵을 택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불편한 감정에 직면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직접적인 대결에서 패배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셋째, 무언의 처벌로 당신을 길들이려는 의도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대놓고 화를 내기보다는 침묵으로 벌을 주어 당신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알아내고 내게 맞춰라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이는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시도이며 감정적 학대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뜻대로 상대가 움직이지 않을 때 침묵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상대를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고 고통을 줍니다.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심리적 게임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없는 화는 대놓고 싸우는 것보다 더 깊은 심리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불안감과 미성숙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교활한 심리전에 휘말리지 마세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남편의 7년 침묵에 지쳐가던 50대 주부 정은경 씨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말없는 화에 늘 마음을 졸였죠. 남편은 불만이 생기면 됐어라는 한마디와 함께 며칠이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싶어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의 침묵은 더 길어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은경 씨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대체 뭘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죠. 명절에는 시댁에 가서도 남편 눈치를 보기 바빴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남편이 침묵으로 돌변할까 봐 마음껏 웃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남편의 침묵이 그녀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홀로 잠 못 이루며 남편의 서재 문만 바라보던 날들이 셀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묵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은빛지혜 라디오를 듣고 침묵의 폭력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또다시 침묵으로 식탁을 떠나는 순간 은경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없이 화내는 건 당신 자유지만 나는 그 침묵 때문에 너무 힘들어. 당신 침묵은 나에게 폭력과 같아. 우리 대화가 필요해. 그 한마디는 남편에게는 물론 은경 씨 자신에게도 엄청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놀란 듯 은경 씨를 바라보았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침묵이 은경 씨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깨닫고 서툴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라는 거대한 벽이 허물어지고 비로소 부부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 것이죠. 은경 씨는 더 이상 남편의 침묵에 숨막혀 하지 않았고 관계의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침묵의 벽을 허물고 관계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이처럼 침묵에 덫에 걸린 것은 은경 씨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침묵의 현장,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잘못에 대해 대놓고 꾸짖기보다는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하며 스스로 깨닫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침묵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혹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나 라는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부모의 침묵은 자녀에게 조건부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 노력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의 의미로 침묵을 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가족 간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골을 만들며 결국 가족 모두에게 정서적인 상처로 남게 됩니다. 직장 내 관계에서도 침묵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상사가 팀원의 제안에 대해 말없이 무시하거나 동료들이 특정 직원을 침묵으로 따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이며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무력감 그리고 직업적 자존감 저하를 겪게 됩니다. 중요한 의견이 필요한 회의에서 누군가 침묵으로 일관하여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자신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생산성을 저해하고 조직의 활기를 앗아가는 독과 같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우리 일상 속 다양한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은경 씨가 용기를 냈듯이 우리에게는 이 침묵이라는 방패를 무력화하고 건강한 관계를 되찾을 수 있는 3가지 실용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기술들을 하나씩 배우고 당신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이것만 알아도 당신은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감정의 거울을 사용하세요. 상대방이 침묵할 때 당신은 그들의 감정을 섣불리 단정짓거나 비난하기보다 그들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읽히는 감정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굳은 표정으로 침묵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화나 보이거나 불편해 보여서 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이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혹은 자신의 침묵이 얼마나 상대를 힘들게 하는지 애써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거울은 관계의 일방성을 깨고 쌍방향 소통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상대는 자신의 감정이 읽혔다는 것에 놀라고 당신의 솔직한 표현에 당황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반응하지 않거나 더 강하게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관된 태도는 결국 그들에게 당신의 감정을 인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둘째, 대화의 문을 명확히 열어주세요. 침묵하는 상대에게 왜 말 안 해? 뭐가 문제야? 와 같은 공격적인 질문은 오히려 그들의 침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부드러운 통로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질문 대신 이렇게 제안해 보세요.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 마음을 알 수 없어.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괜찮아. 하지만 나중에라도 좋으니 준비되면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 나는 언제든 당신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러한 표현은 상대에게 내 침묵이 나를 지치게 하니 이제 말로 해달라는 건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고 언제든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이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대화의 문을 열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그들의 침묵을 깨는 열쇠가 됩니다. 셋째, 나의 경계를 분명히 선언하세요. 상대방의 침묵에 무작정 끌려다니거나 그들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당신의 한계선을 명확히 정하고 선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침묵으로 당신을 계속 힘들게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나는 지금 침묵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어. 당신의 침묵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 우리 대화가 필요하다면 서로 차분해진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 전까지는 나도 내 시간을 가질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이처럼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이 경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상대가 불만을 표하거나 더 큰 침묵으로 응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도 당신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관계의 문제는 혼자만의 희생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침묵에 무작정 맞춰주고 그들의 기분을 풀어주려 애쓰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중요하고 당신의 목소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건강한 경계를 지킬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벽이 없는 집은 외부의 침입에 속수무책이지만 건강한 울타리가 있는 집은 그 안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이 울타리는 단절이 아니라 서로가 존중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는 독성 감정으로부터 당신과 상대를 동시에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했을 때 비로소 상대방도 당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나의 경계를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지키세요. 당신의 마음을 지키세요. 당신의 행복은 외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침묵의 화에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배운 기술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연습해 보세요. 상대방이 침묵할 때 두려움에 도망치지 않고 나는 지금 당신의 침묵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용기를 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침묵 뒤에 숨어 있던 상대방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는 마법의 주문이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더 강한 침묵이나 심지어 역정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일관된 태도가 결국 그들의 침묵을 깨뜨릴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용기를 내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침묵의 방패를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솔직한 마음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벽을 허물고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그들의 침묵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리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침묵의 폭력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침묵의 화는 상대방의 책임 회피와 심리적 우위에서 비롯됩니다. 이에 맞서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경계를 세우는 용기였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고 감정의 거울, 대화의 문을 열어주며 대화의 문, 당신의 한계선을 명확히 하는 건나의 경계. 이 세 가지 실천이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감정을 존중할 때 비로소 당신은 온전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존중과 따뜻함이 가득하길 DJ 은지호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